5월 3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잠깐만요. 오늘이 28회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어제 날짜 5월 2 일이 되겠죠. 4월 23일 날 코스피 지수가 2,525 에서 이 2,559로 약 34 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4월 23일 726 에서 5월 2일 어제 날짜 721로 약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137 번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인제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2,250 에서 약 2,300, 이제 밑에 있을 때 하한으로 이제 지수가,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상한선으로 갔으면 2,550 이나 2,600 까지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약 40 정도만, 35, 한 45 정도 가면 2,600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거기에서 '매물대 맞고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힘이 좋으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게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것이 인제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서 5월 달에 이게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때마침 세린메이라는 시장의 격언이라는 게 같이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물대를 맞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640 에서 750 구간이 박스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박스권 내에 지금 있거든요. 721로, 721로 지금 이제 박스권 내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매수하시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2일 날, 어제 2일 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2일 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상승 세트가 있고 하락 세트가 있는데, 상승 세트는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소부장이 일부 갔고, 모두 다 간 것은 아닙니다. 하이닉스 관련된 거하고 엔비디아 관련된 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압기도 이렇게 갔고, 그리고 일부 방산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 모든 방산이 다 간 것은 아니고, 그리고 바이오도 간 종목이 있고, 그리고 가지 않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섹터를 보시면은 로봇 AI, 그리고 인제 정치 테마주가 있는데, 야당 대선 출마자가 관련된 어디고 테마주들은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좀 10% 이상씩 하락한 것도 있고 10% 이내로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썸네일이 뭐냐면은, 이게 5 월에 이게 상승할 것인지 객원에 따라서 이게 하락할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번 5 월은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주식을 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주식 투자할 때 비권유 투자자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콩나물값 벌려고 하려는 투자자가 있어요. 뭐 김치값, 콩나물값, 먹을값. 왜냐하면은 월급보다 쪼금 더 벌려고 하려고. 이런 거는 저금이나 적금하세요. 왜냐, 원금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거든요. 이 콩나물값 벌려고 하다가 돈 더 많이 잃습니다. 그냥 이거는 적금하시고, 그리고 이세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학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활비, 이런 것도 저금이나 적금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이런 사유로 하시면은 이것도 적금이나 저금하시는 게 낫지,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이나 적금하시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차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뭐 그 차라는 거는 본인 월급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왜냐?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활금을 조금 알뜰히 쓰고 이러면은 얼마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디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면 원금 지키세요. 원금 지키시고, 그리고 본인이 살다 보면은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거 어디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일 다니면서 적금이나 적금하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금숭이나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사서 또 누군가한테 또 타인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그냥 적금이나 적금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이 일이 있지만은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도 계속 있겠죠. 이런 분들은 하시지 마시라고. 주식은 들어오는 순간 위험하거든요. 주식은 들어오는 순간 고위험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투자지만은 아주 고위험이라고. 그래서 살아남기가 한 3% 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힘듭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투자이지, 욕심 조바심 없으면은, 욕심과 조바심이 이게 많으면은 적금과 적금을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유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자기가 욕심도 많고 조바심도 많은데 말라 이게 주식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저금이나 적금하시는 게 낫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주거,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아파트로. 그리고 인제 돈도 빌리지 않았다. '나는 이거 갖고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인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사업의 목표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주식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위에 거에 해당되거나 이와 유사한 거 있으면은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하시다가 큰일 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거 아파트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부도 안 하고 집도 사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즉 결과적으로 주식은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급등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한 종목 '아 얘는 좀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투자를 하셔서 꾸준히 어디 들고 가시면은 수익 실현하거든요. 그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2배 되고 3배 되고 10배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 없는 거, 뚜렷한 목적 없거든요. 이 콩나물값 이세 차구매 대출금 갚고 기금속 사고 명품 브랜드 사고 이런 거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큰 그림 봐야 되거든요. 주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보고 호황된 꿈 꾸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39 번을 보시면 관심 섹터 보십니다. 관심 섹터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시총이 1조 이상 회사를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조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한국은 반도체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용 헬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미용과 관련된 거 얘가 수익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익이 많지만은 투자자한테도 이익을 많이 준다고. 근데 높은 자리에서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용 헬스 한번 눌림 주거나 이리 했을 때 사시면 되고, 그리고 3 번이 인제 조선방산변압기인데, 얘가 우리나라의 3 대장, 지수를 이끄는 3 대장인데, 근데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섹터 3 대장이거든요. 섹터 3 대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에 24 년부터 이렇게 이끈 3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선방산변압기인데, 어디고 방산이나 변압기는 지금 많이 올라서 눌림 주고 있는데, 어제도 또 이게 가긴 갔어요.
그래서 이놈은 잘 살펴봐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는 이익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보이는 두 가지 방산이나 조선보다는 쪼금 눌림이 쪼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또 올라가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왜냐하면 전력을 쪼금 낮게 이렇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지금 꿈틀꿈틀거리는데 바로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마시고 눌림 주거나 그림 차트를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의 바이오는 뭐가 있느냐.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라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제 방송은 이게 종목을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얘기를 안 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시총 1조 이상 되는 거 얘를 찾아보시라고. 그런데 너무 고점에서 1조면은 그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얘가 만약 50% 떨어졌다라고 가정하고 1조 이상일 때는 한번 얘는 인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지금이 얘가 예를 들자면 아주 고점인데 3조라고 가정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최고점인데 3조라고 가정하고 얘가 50% 떨어졌다라고 하면 약 1 1조 5천억 되지 않습니까? 1.5조. 즉 1조 5천억 됐다라고 치고 1조 2천억 됐다라고 치고 가정하고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러면은 한번 사 볼까.'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3조의 최고점인데 그때는 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뭐 시총 뭐 5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 무너질지도 모르고 모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대우 보세요. 대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는 회사 해야 됩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 그리고 4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섹터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약 1 조의 좋은 회사 수익 난다. 그러면 살펴보시고 얘도 AI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특허로 몇 개가 지금 인제 잘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걔네들도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1조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엔터가 지금 꿈틀ke속거리고 있는데 엔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눌림 줬을 때 들어가시는 게 이거는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차는 우리가 말하는 차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얘는 시총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00원 밑으로는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얘는 어디 배당도 높고 그리고 오늘 뭐 관세 때문에 휘청휘청거린다고 해서 내일 죽고 사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대차가 기술이 좋고 요즘에는 어디 판매가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차는 그냥 꾸준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은데 꾸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얘를 한번 잘 보시면 되고 그런데 왜 삼성하고 하이닉스, 현대는 얘기하느냐. 얘네들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용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뭐하고 그리고 엔트는 4대 기획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4대 기획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시 유의점을 한번 보시면은 급등 시는 매수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눌림 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고 행보 중에 매집 출현했다면은 이거는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집이 떴다라는 것은 매집봉이 뜬 거거든요. 그럼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별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 종목에 집중하세요. 타인이 뭐 5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었다 그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본인 원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 및 의미 없는 테마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손실 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초단타로 5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본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 번이 중요한데 욕심과 조바심 내리고 그리고 종목 수는 2 개에서 4 개 아니면은 3 개에서 4개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나 하고 화장품 하나 하고 뭐 변압기 하나 하고 아니면은 뭐 차를 하나 하든가 이렇게 4개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리고 인제 8번 재무제표 투자자별 거래량 차트 이 4 가지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얘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잠잘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지 500 억짜리 2,000 억짜리 1,000 억짜리 투자해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잠자네 못 자네 아니면은 어디고 다른 유튜브 방송 보면은 어디 종목 상담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잠잘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25 년도 5 월은 상승하는 5 월인가 하락하는 5 월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판결 관련으로 지금 시끄러운데 이게 잘 해결되면은 '우상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해결 관련된 것이 잘 마무리되면은 이것도 '우상향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 번과 2 번에 악재가 갑자기 있으면은 갑자기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급락하게 되면은 역시 "5 월은 세린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 월은 약간 쪼금 중간 지점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선택 지점입니다. 우상향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2,550을 넘기고 2,600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가 매물대에 한번 부딪혀야 되거든. 부딪히면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당 대통령 후보자 이제 판결 문제가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도 있고 어느 정도 코스피가 2,600 까지 다 달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매물대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안 좋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급락, 좋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급등이.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5 월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이번 5 월은 세린메이가 아니라 조금 '상승하는 달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번 5 월은 그래서 급등할 때 따라 붙지 말고 급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집봉 저 어디고 이평선이 하단에 있을 때 매집봉 떴을 때 그다음부터 들어가시면은 이게 매직 구간을 잘 설정하시면은 '이익 실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5 월은 약간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그리고 투자 시 4 가지 항목은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분기 매출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연매출, 연이익을 필요시 봐야 되고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필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점에서 평소보다 뭐 10배 이상, 5배 이상, 8배 이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투자자별 보세요. 개인, 외국인, 기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는지 기관계가 많이 샀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 연기금, 기관계 중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신, 사모펀드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 금융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얘네들 기관계가 들어왔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봐야 됩니다. 일봉, 주봉, 월봉, 연봉도 잘 보시고 그날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날의 봉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 기관계에서 제가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한 번 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기관계에서 완전 대기업이 있고 우리가
중견기업이 있고 우리가 소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게 인제 기관계입니다. 기관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치면은 기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기관계하고 외국인, 요거는 외국인 매수 높아야 하고, 중견기업은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견기업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면 요거는 기관계 중에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매수 높아야 함입니다. 그리고 소기업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소기업 1,000억짜리, 1,500억짜리, 2,000억짜리는 뭐가 있느냐. 이 특이하게도 기관계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2,000억 밑으로는 연기금이 뭐 한다 했습니까? 뭐 사유서 적고 얘네들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 사유서 적겠습니까? 그 직원이 안 적지. 그래서 예상외로 외국인 매수 높으면 상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기업은 외국인 매수 높으면은 상승,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기관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계 매수 높으면 상승 이렇게 된다. 기관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외국인도 매수를 하지만은 일단 기관계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매수 높으면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매수 높으면 얘도 상승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선순위를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보세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대기업은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도 많이 알고 한국인도 많이 알지만 투자자인 외국인이 매수 높으면 상승합니다. 그럼 기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중견기업은 누가 많이 아느냐? 외국인 잘 몰라요.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어디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이 있어요. 걔네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 더 많이 알거든. 그럼 얘네들 매수 높으면 상승이라고. 근데 외국인들이 따라서 매수한다고. 근데 소기업은 뭐가 있느냐? 여기 앞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테마에 엮여 있거든요. 테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외국인이 진짜 투자하는 외국인이겠습니까? 그냥 한번 먹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또 기관 매수도 있는데 이 기관 말고 여기 앞에 뭐가 있느냐? 진짜 세력이 있어요. 이 여기는 진짜 기타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기타 세력. 이게 여기 있는 기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 애들이고. 그래서 대주주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막손 세력도 있고, 아니면 큰손 세력도 있고, 무슨 하여튼 기타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 기타 세력이 있고, 그 기타 세력에 또 연관된 게 이게 인제 기관이 있거든요. 예를 그러면 앞으로 갈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 매수는 누가 했느냐? 진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아닙니다. 이런 기관은 아니고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뭐 금융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금융이라든지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인제 같이 따라서 동반하는 거고 외국인도 세력이 없느냐? 외국인도 안 좋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상승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지금 파랗게 물들여져 있죠. 지금 파랗게 물들여져 있는 얘는 하시지를 마시라고. 얘는 하시지를 말라고. 소기업 보세요. 대기업은 외국이 매수하면 상승인데 기관 따라서 매수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총 뭐 1조 5천, 2조, 뭐 2조 5천, 3조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예상외로 연기금이나 이런 투신 사모펀드가 매수가 높아요. 외국인도 매수합니다. 외국인도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기관 매수하다 보면 또 외국인 따라서 매수하거든요. 그러면 상승한다고. 근데 소기업은 보세요. 테마와 관련성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세력이 일단 뭐 매수를 해. 매집봉을 떼운다든지 뭐 한다든지 현혹시킵니다. 그러면 기관 따라가요. 그럼 요 기관은 누가 있느냐? 연기금도 아니라고. 투신이나 사모펀드도 가끔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뭐 다른 세력들이 또 있는 거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또 따로 인제 들어오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쪽에는 여러 가지 애들이 또 변수가 이리 있잖아. 그러면 이리 상승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가 있느냐. 요 그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일이 있으면은 얘는 하지 말라고. 얘는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그래서 제가 2천억 밑으로 2천억 밑으로는 하시지를 말라라는 겁니다. 2천억 밑으로는 하시지를 말라라는 거고. 2천억 밑으로 그러면 다 나쁜 회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10 배까지 갈 수 있는 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림 잘 봐야 됩니다.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일이 있는데 일봉도 높고 주봉도 높고 월봉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매물대 맞고 내려올 수도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밑에 바닥에서 우하향하다가 지금 우상향으로 그림이 텄니다. 그림이 털면은 일봉상 한 3일 이상 올라갔거나 주봉상 빨간색 떴거나 일봉상도 빨간색이 떴죠. 근데 월봉상도 빨간색이 뜨죠. 그러면 그 달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제가 이게 인제 어디고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일봉도 올라가고 일봉도 빨간색이고 주봉도 빨간색이고 월봉도 빨간색으로 접어들잖아요. 빨간색이면 일봉도 빨간색, 주봉도 빨간색, 월봉도 빨간색이면은 그 달, 이번 달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그렇다고 해서 100%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반에 또 뭐 뺄 수도 있고 후반에 어디 묻고 하반에 또 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유튜브를 제가 예전에도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들은 유료방도 아니고 유료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료하시는 분은 없고 여하튼 그냥 어디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지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 같은데 슈퍼개미 이주영 TV라고 있어요. 뭐 울산 사시는 분. 그리고 존예 라이프스타일 이분은 아주 크게 인제 장기로 보는 거고 슈퍼개미 이주영 TV도 아주 길게 보는 거고 뭐 "이 종목 좋다. 테마다. 뭐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오션의 미국 증시 이거 한 10시에 9 시인가 10 시에 방송하거든요. 이거는 왜 봐야 되느냐. 미국의 일일 시황을 보면은 그다음 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조바심, 욕심, 타인과 비교 등은 시장에 퇴출되게 되는데 위 1 번과 2 번은 유튜브는 큰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고 이 3 번은
미국의 일일 시장을 안내하게 돼 있는데 따라서 큰 그림 보면서 미국 시장 보고 세계 경제를 보면서 이리 투자하시면 이게 인제 어디 묻고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뭐 차트 설명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이리 보는데 근데 인제 오션 같은 경우에 오션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애플은 어떻습니까?" 하면 그 기사 나오는 거 설명해 주고 오늘 오르는 이유도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주는 거고 슈퍼개미 이주영 TV나 존니의 라이프 스타일은 큰 그림을 안내해 주니까 이런 것도 쪼금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은 대부분 해원제, 교육제 이런 거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제하고 해원제 받으면 자기 혼자 돈 벌지 말라고 이거를 교육제로 돈 받아 먹고 해원제로 돈 받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해운제 및 교육제 이거 유튜브 가입하지 말고 이 화살표돼 있는 마지막 파란색 글자를 잘 보세요. 즉 본인 스스로 투자 공부를 하되 '큰 그림 보면서 여유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이게 크게 수익을 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예 있죠.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대기업은 외국인이 매수 높으면은 기관이 매수 따라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중견기업은 기관이 매수가 높다라고 하면 또 외국인이 따라서 이렇게 매수해서 또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기업은 뭐가 있느냐? 시총이 낮기 때문에 테마와 엮여 있고 기타 세력과 엮여 있고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기관도 엮여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해서 이리 올리는데 그거다 급등에다 따라 붙으면은 여러분들 물린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자꾸 얘기하지만 요거 있죠. 1조 이상 회사를 투자해라.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 1조 이상 회사를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연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즐겁게 보내시고 어디 다음 주도 수익 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